네, 이번 영상에서는 컨택트 폼을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테마는 외부 플러그인을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몇 가지 필수 플러그인들을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컨택트 폼이거든요. 저희 플러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를 편집하다 보면 이렇게 컨택트 폼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오류 문의 양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컨택트 폼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테마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 컨택트 폼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 플러그인은 각각의 아이디를 가지게 되는데 이 아이디는 데이터베이스를 찾게 돼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디로 연결할 건지를 물어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여기에 보여줄 양식을 하나 만들어라.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런 문의 양식을 만들지 않았다면 문의 양식 1이라는 기본적인 폼이 있을 거고요. 이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새로운 관리자 페이지를 하나 열어서 왼쪽을 보시면 컨택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양식의 목록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문의 양식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구분하기 쉽게 저는 새로운 문의 양식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문의 양식을 추가할 수 있는 폼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헬로우 판다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건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편집으로 들어오시면 이 문의 양식 부분 클릭을 하면 헬로우 판다라는 게 연결이 됐어요. 클릭을 하고 저장. 화면에 가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양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컨택트 폼을 연결하는 것까지는 완성이 된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연결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겠죠. 먼저 어떤 정보를 받을지, 이름, 메일 두 개만 받을지 아니면 이름, 메일, 컨텐츠 이렇게 세 개만 받을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설정되어 있는 이 상태 그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만드는 방법을 조금 익히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위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위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름을 받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위쪽에 있는 양식 중에 이름을 받을 텍스트를 클릭을 하세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필수 입력창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건 사용자가 폼을 입력할 때 이 부분을 입력하지 않으면 경고창이 뜹니다.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뜨겠죠. 이름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면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필드명은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메일로 양식을 받을 때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님이 보내신 메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누구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필드를 선택할 거냐라고 질문할 때 이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name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메일 양식에서 이 부분 있죠? 메시지 본문에 이렇게 필드 이름들을 여기에 나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필드에는 제출자 이름이 입력됩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가 우리에게 정보를 보낼 때 사용자의 이름으로 쓸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작성자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걸 보낸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할 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속성은 개발자 영역이겠죠. 스타일 시트 같은 걸 먹일 때 혹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먹일 때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클래스 명칭을 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길이 부분은 최소 몇 자, 최대 몇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필수 입력창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 숫자에 만족하지 않으면 경고창이 떠요. 최소 몇 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 몇 자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뜰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값은 사용자가 이 필드를 입력하기 전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값을 의미해요. 홍길동이라고 해두면 사용자가 이 필드를 채우지 않더라도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자리 표시자로 사용합니다. 이건 플레이스 홀더인데 이걸 체크를 하면 모든 글자를 다 지우면 여기 희미하게 홍길동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필수 입력 창입니다. 체크하고 네임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발송자 이름으로 선택을 하고 최소 길이는 2개, 최대 길이는 5개, 기본값은 이름을 입력하세요. 삽입하기. 뭐 길다란 게 하나 생겼죠? 저장하고. 자, 이제 화면에 와보면 방금 우리가 만든 이름을 입력하세요라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글자를 5자 이상으로는 입력할 수 없고요. 제출하기를 그냥 누르면 이 필드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오류 메시지까지 만들었죠. 여기 보면 필수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만든 이 필드의 이름을 미리 정의해 둘 수 있겠죠. 어떤 필드인지 사용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
여기서 중요한 게 라벨이라는 걸로 묶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묶는 이유는 여기 글자 있죠. 귀하의 성함. 이 부분을 클릭해도 텍스트 필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개의 덩어리로 한 개의 라벨로 묶어줘라. 뭐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라벨로 묶은 한 개의 코드 블럭이 여러분이 만든 한 개의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목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이제. 방금 설명드린 내용으로 이메일, URL, 전화, 숫자 뭐 모두 받을 수 있겠죠. 사용자한테 어떤 정보들을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혹시라도 아무나 들어와서 글을 막 적도록 하고 싶진 않다. 그러면 이런 퀴즈 같은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퀴즈 양식 이 부분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폼을 전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사용자한테도 해당이 되는 얘기겠지만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시다 보면은 스팸으로 곤란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거 설정해두면 스팸이 좀 덜 들어옵니다. 나중에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이제 필드를 다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초반에 있는 이 양식 그대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 필드들을 분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왼쪽엔 귀하의 성함, 오른쪽엔 이메일. 그런 경우에 활용하시면 좋은 태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줄에 보여질 영역을 UL로 묶어요. 이렇게 UL. 그리고 한 칸에 보여질 걸 LI로 묶어요. 이렇게 LI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UL로 시작하고 UL로 끝나고 LI로 시작해서 LI로 끝나고 여기에 한 개의 필드 마찬가지로 한 개의 필드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묶을 수 있어요.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드 설정은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뭐 예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여기 양식 템플릿 편집하기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면 컨택트 폼 7의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고 자세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일의 수신 그리고 발신 이 부분을 확인할 텐데요.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보시면 수신에는 언더바로 시작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목 부분에 your subject, 헤더에 your email, 뭐 여기에 이렇게 메시지들이 막 적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양식에 텍스트 우리가 입력할 때 필드명이라는 걸 입력하잖아요. 여기에 이런 걸 입력을 해요. 텍스트 909 이게 여기에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 부분에 your subjec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양식의 나의 제목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제목 부분을 메일 발송할 때 여기에 넣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your email이라고 해서 내 이메일을 여기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설정한 양식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을 만약에 잘못했다면 여기에 뭐 느낌표로 뜰 거예요. 오류가 났다고. 자, 그리고 두 개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신 부분은 받는 사람이죠. 받는 사람은 설정에 일반의 관리자에 등록된 이메일입니다. 그쪽으로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신, 보내는 사람은 내 이메일을 적어도 되는데 보통 이 부분에는 no reply mydomain.com 이런 양식으로 적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no reply라는 건 암묵적 약속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용자가 메일을 받더라도 답신을 하지 않겠죠. 근데 어차피 상관없는 게 관리자가 이메일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no reply mydomain.com 이렇게 입력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설정은 모두 끝난 상태인데요. 사용자가 글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면 워드프레스 관리자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자 메일로 그 정보가 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구조를 보면 워드프레스에서 작성한 폼이 내 메일로만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난 스팸 메일로 들어와서 못 받았다. 혹은 메일이 정상적으로 발송 안 된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그인을 하나 더 제공을 하는데 DB에다가 쌓는 거예요. DB에다가.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내 메일로도 받지만 DB에도 쌓아서 내 관리자에서 언제든지 확인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플러그인을 소개해 드릴게요. 관리자 화면으로 와서 플러그인으로 들어와서 새 플러그인 추가. 그리고 여기에 검색을 CFDB7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컨택트 폼 데이터베이스 7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첫 번째 나오는 이런 플러그인 있을 텐데 설치하고 활성화를 해주세요. 활성화가 됐다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컨택트 폼이라는 메뉴가 생겼을 거고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방금 우리가 만든 헬로우 판다라는 양식이 여기 있을 거고 횟수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사용자가 그 양식에 정보를 입력해서 전송을 하면 나는 메일로도 받게 되고 그리고 헬로우 판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이 항목에도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정확하게
정보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4월 12일 이전에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후에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스타일 변경입니다. 문의 양식을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스타일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폼 색상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자 색은 베이스색이고 배경색은 컨트라스트, 테두리도 컨트라스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컨택트 폼의 컬러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폼 내부 여백을 더 크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폼 내부 여백의 수치를 입력해서 폼 내부 여백도 조절할 수 있고요. 좀 더 커졌죠? 이 부분은 상세한 설정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색상 변경 정도 그리고 여백, 크기 정도만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자세하게 설정을 하시려면 고급 탭에서 클래스를 적어주시고 CSS든 자바스크립트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